뜻있는 교육자들에게 고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백두산 여행을 겸해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연변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 일행을 안내한 가이드가 있었는데 대부분 연변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젊은 강사들로 조선족 3세들이었다. 우리 일행은 멀리 해란강이 내려다 보이는 일송정의 누각에 앉아서 그들에게서 3대에 걸친 조선족 이주사 및 정착사 강의를 들었다. 그들은 자부심과 신념에 찬 목소리로 선조들의 항일 독립운동사를 들려주었다. 선조들이 모국어와 역사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전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조선족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해란강을 굽어보며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선구자를 부르면서 우리는 역사의 시기 한 사람의 자아 정체성 확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자. 올바른 역사의식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의 기초를 이룬다. 역사의식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이 역사적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는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다. 셋째는 역사로부터 미래의 비전을 창조해낼 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지금의 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민족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수천 년의 역사가 내 피, 내 정신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순간에 내 삶이 수천 년의 과거와 연결되고 또한 수천 년의 미래와 연결된다.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들이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는 자신의 나이로 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민족 전체의 마음과 영혼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의식 속에 함께 살아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국인으로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냥 와서 눈을 뜨고 보니 한국인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것은 숙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민족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역사를 가졌으며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지를 알아야 한다. 개인의 혼은 민족의 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인의 의식은 집단의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려면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뿌리를 모르고서 우리의 참모습을 알 수 없다. 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반성도 부족하고 역사에서 배우는 일에도 게으르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것이다. 임금의 생모련도나 영웅의 이름, 전쟁 발발 시기를 암기하는 것이 역사 공부가 아니다. 교육자들에게 역사의식을 강조하면 나는 수학선생입니다. 그건 국사선생의 몫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교사들을 여럿 보았다. 그러나 역사의식은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는 것이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는 통찰력과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세계와 인류 공동체의 번영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소양을 갖게 된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민족의 역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그 위에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세계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순서와 균형이 중요하다. 자기의 눈으로 스스로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길러주지 않은 채 외래의 사상과 문화만을 주입하면 물밀듯이 밀려드는 서구 문화를 소화해내지 못한 채 압사당하게 된다. 창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이 창조한 것에 기대어 염치 없이 살아가게 된다. 나는 역사교육이 창조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실의 기록과 전달은 물론 중요하나 그것이 역사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을 심어주지 못하는 교육,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족의식 없이 쓰인 민족사는 죽은 역사에 불과하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에 전념해온 교육자로서 우리 국민의 의식이 달라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았다. 명분이나 당위만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그 정보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가 정화되고 교체될 때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창조가 시작된다. 지금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을 가져다줄 정보의 교체다.
스스로에 대한 존엄과 긍지를 되찾아 내면의 힘이 우러나도록 해줄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좋은 정보를 생산하고 후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전해 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정보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다. 그리고 경쟁과 지배의 논리에 길들여진 이기주의다. 그러한 정보를 정화한 후에 조화와 화합, 평화의 세계관과 철학을 심어줄 수 있는 민족정신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만이 희망이다. 결국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 정신, 홍익철학을 가르치자. 홍익철학을 가진 사람은 남을 지배하거나 군림함으로써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위대해지고 존엄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자. 너의 유전자 속에 홍익의 정신이 흐르고 있으니 너만을 생각하거나 내가 속한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민족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자. 홍익의 철학을 물려받은 후손답게 인류 평화에 공헌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자.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한 교육임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자신 있게 가르치자. 키우고 발전시킬수록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의 철학, 화합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홍익 철학임을 마음껏 자랑스러워하자. 21세기 홍익인간의 5가지 조건. 몇 년 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연장자를 매우 존경한다고 대답한 한국 청소년은 20%로 조사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70% 가까이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에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존경하는 사람으로 교사를 꼽은 청소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로 본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나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밝고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홍익인간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21세기 홍익인간의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아래의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 홍익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홍익인간은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건강은 자신이 선택한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이 가진 에너지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다.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몸의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둘째, 홍익인간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양심은 옳고자 하는 의지, 참되고자 하는 의지다. 옳고 그름의 내용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옳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만큼은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인 것이다. 양심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바른 삶을 살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홍익인간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성은 어렵고 복잡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밝고 건강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얼마나 많이 창조하는가에 달려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도 제 역할을 못 해내는 사람보다는 땅을 잘 알고 건강한 농산물을 수확하며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농부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넷째, 홍익인간은 정서적인 사람이다.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조화로운 사람, 멋과 풍류를 아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잘 놀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째, 홍익인간은 신령스러운 사람이다. 내면의 신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를 내면의 신성이라는 여과기로 걸러내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참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21세기에는 이 신령스러움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단학과 뇌호흡을 마음껏 활용하라.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에게 단학과 뇌호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단학과 뇌호흡의 체계는 내가 정립했지만 이미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철학과 수행법을 현대화한 것이므로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단학과 뇌호흡을 우리 민족의 교육 자산이라고 생각하여 교육에 널리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단학과 뇌호흡은 체험 교육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깨우고 양심을 살리는 교육이다. 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밝고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해주며 동시에 지구를 느끼고 지구의 마음을 아는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다. 나 자신의 26년 동안의 교육 경험과 일선 학교에서 단학과 뇌호흡을 활용해 온 교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나는 단학과 뇌호흡이 홍익인간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뜻있는 교육자들이 단학과 뇌호흡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란다. 이 땅에 홍익교육을 뿌리내리는 일이라면 나 또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